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말.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마트가 시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월마트는 전일 장 마감 후 올해 2분기와 연간 주당이익 전망치를 종전 대비 각각 8에서 9%, 11에서 13% 정도 하향 조정했고요. 이 고객들이 인플레이션 여파에 인해서 의류나 전자제품 등의 지출을 줄이고 식재료 같은 이 필수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월마트는 주가가 7% 넘게 급락하였으며 아마존 타깃 등 주요 유통주들 역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존의 하락이 시장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시장 전망치는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 약간 갈리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는 94.98달러, 마이너스 1.78%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원조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MS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미달되는 모습 때문에 시간 외에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스냅급의 재앙은 피했다라는 안도 심리 때문에 오히려 시간 외에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다만 여전히 각종 지표들은 이 고점에서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곧 있으면 열릴 FOMC에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았을 때 긴축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75bp 인상 후 매파적인 스탠스를 연준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 의견을 밝혔는데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예상치들을 본다면 올해 예상 목표치가 한 3.5에서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피어올랐죠. 내년은 4%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0.75% 이걸로는 만족하긴 힘들다. 그렇게 이 긴축이 계속 될 때마다 아무래도 조정의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상승의 탄력이 제한적이다. 이 부분 역시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 에크먼 채권왕이죠. 연준 인플레 잡을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이 물가를 잡기 위함입니다.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물가 잡히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심해지면 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요것만 이제 연관 관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에도 잘 버틴다 해서 올해는 경기 침체가 가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아닐 수 있지만 내년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해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빨리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초반에는 조금 금리 인상을 하는데 물가가 잡힌다? 내 경기 침체가 오는 것 같다?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이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가지고 금리 인하가 굉장한 호재로서 시장에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뉴스가 마냥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 6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전월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도 그렇고 판매 부분도 그렇고 당연히 이 모기지 부분도 역시도 감소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역시 여기에 엮여 들어가고 있죠. 자, 그렇게 주택과 관련된 사업들은 꼭 다 함께 엮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안 좋으면 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자, 그렇게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근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한참 더울 때 갑자기 미국 천연가스가 왜 급등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7월 말입니다. 곧 있으면 8월이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겨울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겨울 딱 되었을 때 난방을 위해서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번을 넘기게 된다면 천연가스로는 천연가스로 이제 보는 건데, 경기 침체 오게 되면 이제 원유 가격이 계속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가장 셀 때 한 번 더 이 유럽이나 이런 쪽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뭐 노드스트림 1에서는 기존 대비 한 30%만 이제 가스를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걸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천연가스 가격이 정말 널뛰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걸 봤으면 한국 가스주들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죠. 근데 이제 물가 쪽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물가의 널뛰기도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근원이랑 이 변동이랑 같이 이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용 액체 수소 화물창 소재가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수소 추진선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개발까지 진행이 되려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성 하인텍 하면은 한국카본과 함께 이 LNG선의 그 카본 소재 만드는 이 과점 기업 중에 하나죠. 이 양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수소 쪽의 소재를 먼저 개발한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 앞서 나간다. 그렇기에 LNG 쪽은 거의 또이또이하거든요. 근데 수소라는 배율을 더한다면 화인텍이 조금 더 매력적이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본도 뭐 개발하고 있겠죠. 미래 먹거리니까. 아무튼 일단은 이 동성 화인텍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니까 이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일정이나 꼭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봐야 되는 내용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에너빌리티 아래쪽에서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아래쪽으로 안 빠지고 이 위쪽에서 횡보해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한 1%만 솔직하게 더 올라가가지고 이 21선 위에서 횡보를 하는 게 어떠할까?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게 현재 위치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21선을 뚫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봐야 되는 포인트들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원전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관심도를 집중시키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 요쪽 관련해가지고 이 원자재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이 원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원전은 주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쪽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2008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노르드스트림 1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공급량의 30%만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지금 여름이라 실감이 잘 안 날 텐데 이제 한 달만 지나도 조금씩 더위가 꺾이기 시작을 할 거고, 거기서 또 한 달 지나면은 싸늘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가스 발전이니 뭐니 했던 이제 그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쭉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저렴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유럽도 유럽인데 그 이외에 신흥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모습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FOMC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버틸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유럽 쪽에서도 남유럽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에 그냥 정통으로 맞으면은 뭐 국가 부도에 대한 이야기 거기까지도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 전기를 사용을 안 할 수는 또 없으니까 최대한 싼 전기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보여주는 게 석탄 아니면 원전이죠. 자, 그렇게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에너빌리티 이거 잘 만들잖아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원전 계약
요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체코, 이집트, 그 다음은 어디일지 요거 우리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상풍력 1등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다시금 조금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다시 정부 차원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요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이 두산의 괜찮은 매출처로서 매년 효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요걸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을 한번 보게 된다면 어제 그저께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습니다. 이건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선 외국인과 기관이 아래쪽에서 저점 매수를 조금 며칠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기서 빨간불 며칠 더 연결이 된다면 그때 조금 기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일단 저항부터 한번 볼까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뭐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요 위에서 떨어지는 요 라인, 요걸 생각해 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60일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1선을 뚫고 61선을 돌파하면 61선 쌍바닥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라인까지 뚫게 된다면 저는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고 추세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지라인은 어디 있을까를 보면은 요 481선 요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완벽하게 이탈하는 그림만 아니라면 조금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몇몇 디테일들 뭐 더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 거래량을 좀 봤을 때 현재 이런 식의 수렴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약간의 매물을 털어내는 그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총 해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지지라인은 요 480, 이걸 우선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런 윗꼬리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번에 올라가는 힘이 조금 더 세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60일, 그리고 요 위쪽에 요 라인까지 한 번에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방향 자체가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기대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멤버십 쪽에서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괜찮은 결과물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이 힘들 때는 저도 어느 정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 시장에 너도나도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몇몇 종목들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괜찮은 결과물 일주일에 2번 영상 올리는데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